나이키는 아트모스의 허락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월서버크탭 전세계에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16만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의 17만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저의 유튜브 5년 역사상 있지 않은 일이었는데 알고리즘 탄 건가요? 구글르님께서 정답을 좀 주셔야 뭐 저도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16만 이벤트로 핵전원 신발 16개를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밑에 고정 댓글로 제가 링크 넣어둘게요. 그 링크로 오셔서 잊지 말고 응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품은 우리 사랑하는 와코템님께서 일려주신 바로 그 제품입니다. 나이키 SB고요. 이 제품과 더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리셀가, 그리고 내가 정말 사고 싶은 신발이 있는데 내가 못 샀다, 당첨이 안 됐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언제 이 제품을 사야 하는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추이를 한번 보기나 해보자 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품은 나이키 SB 제품이고요. 나이키 SB 덩크 로우 프로 BQ68170009가 스타일 코드가 되겠습니다. 스타일 코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가 집에 옛날 신발이 있는데 어떤 신발인지 궁금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9자리 코드를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 어떤 제품인지, 리셀가는 얼마인지 스탁엑스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덩크 중에 하나인데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덩크입니다. 왜 추억을 불러일으키냐? 바로 아트모스 맥스와 컬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덩크도 아트모스 덩크냐? 아닙니다. 여기서 약간 나이키의 조금 치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기가 많은 제품의 컬러웨이를 그대로 가져와서 다른 제품에 쓰는 거예요. 아트모스에서 매칭해놓은 그 컬러를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또 그게 예쁘니까 구매를 하고 싶어 하지만 못하기도 합니다. 럽다거와 빌려주신 와코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로 이 제품이 아트모스 아닙니다. 나이키입니다. 덩크 SB 코끼리 제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끼리 패턴입니다. 이 코끼리 패턴은 조던 3에서부터 시작된 인기를 가지고 나이키의 상징적인 그런 패턴이 되었어요. 이게 진짜 코끼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코끼리의 가죽의 느낌과 같은 이런 패턴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코끼리 패턴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코끼리 덩크, 줄여서 코덩,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 아트모스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발매하면서 나이키는 아트모스의 허락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모르겠지만 나이키와 아트모스는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아트모스도 나이키의 손을 놓고 싶진 않겠죠. 앞코에 보시면 하얀색 가죽으로 깔끔하게 색감을 뿜뿜하고 있고요. 토박스 끝부분, 그리고 후면 엉덩이 위에 나이키까지 이 세 군데는 코끼리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던 3 같은 거 맨스 사이즈는 이 코끼리 패턴이 깊게 음각으로 들어가 있지만 GS 사이즈에서는 음각으로 또 안 들어가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제품은 맨과 GS의 중간쯤, 이 멜로디를 아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나이키는 에메랄드 컬러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는 스웨이드 재질로 검정색 끈 구멍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트모스의 배치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뭐 코지상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나이키도 충분히 그거 예쁘네, 똑같이 만들어야지 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디자인이 오질나게 예쁘기도 하고요. 혓바닥은 SB의 특징대로 굉장히 두툼합니다. 왜? SB는 스케이트보드의 약자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키 SB 스케이트보딩이기 때문에 뭔가 기능적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을 거예요. 원래 있던 덩크화를 스케이트보드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혓바닥을 좀 두껍게 해서 알리 같은 거 막 킥플립 같은 거 할 때 뭔가 안정적으로 발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고요. 이 안에는 줌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웃솔은 검정색, 그리고 가운데에는 티파니 컬러로, SB는 또 티파니인데 요거 티파니 컬러라서 또 인기가 많은 걸 수도 있겠다. 나도 사고 싶네요. 굉장히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리셀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인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탁엑스로 시세의 변동폭을 많이 봅니다. 왜냐면 국내 시장의 추이도 스탁엑스의 추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스탁엑스에다가 검색을 할 때 아까 박스에서 보셨던 9자리 스타일 코드를 입력하시면 이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딱 나오죠. 나이키 SB 덩크 로우 아트모스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사람들이 컬러웨이 자체를 아트모스라고 생각해서 아트모스
덩크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알려주세요. 사이즈 상관없이 볼게요. 314달러에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SB 로우 같은 경우 275 사이즈를 신으니까 한 352달러 정도면은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다 18불 쇼핑 피가 들고 관세 부가세가 붙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밑에 내려가면 처음 발매가 이제 11월입니다. 11월인데 발매 전엔 이렇게 고점이 한 번 있어요. 630달러의 발매 전 가격입니다. 발매 전에 미리 빼서 파는 사람들, 미국엔 특히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때는 여러분들 크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발매 전에는 박스가 같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신발은 제가 봐도 정품 같아요. 물론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 정품 같지만 박스가 없으면 조금 그러면 500불에도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발매일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에 발매를 합니다. 발매 전에 500대 후반을 하다가 발매 직전에는 이제 미리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발매 전에 팔아야 되는데 하고 460까지 텁니다. 4일날. 그리고 500대를 막 유지해요. 그러다가 발매가 되면서 415달러를 기록합니다. 415달러에 그날 못 산 사람들이 열받아서 스타렉스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400달러까지 떨어지고요. 400달러, 390, 400달러 선을 쭉 유지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가 일주일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389불 막 이렇게 주고 샀습니다. 그러다가 2주까지 300 후반 400선을 유지합니다. 일주일 더 가볼게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조금 떨어집니다. 380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일주일이 지나면 자 300대 중반까지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래 체결 가격이에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50불 정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원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운 좋으면 330불대까지 있고요. 최근엔 344불까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75를 갖고 있다. 그런데 팔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즉시 판매할 수 있는 가격이 340달러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340달러면은 살 마음이 있어 인 거죠. 근데 352는 돼야 팔 거야. 그럼 제가 341을 불러봐요. 여기다가 저는 사고 싶으니까 place bid 한 다음에 341을 하면 You are about to be the highest bidder. 너는 제일 비싸게 부른 사람일 거야. 340 하면은 너가 지금 최고로 입찰해 놓은 사람이랑 똑같은 가격이야. 근데 먼저 비딩한 애가 우선권이 있어 라는 거죠. 제가 341을 걸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X를 눌러보면 저는 341달러에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341불에 팔겠다 라고 하면 이것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비슷한 케이스로 시카고 덩크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막 200만원 막 이렇게 판매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국에서.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발매일은 9월 1일이었어요. 발매 전에는 125불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발매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더더욱이 많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죠. 그럴 때는 여러분은 국내에서 선발매가 됐을 때는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발매가 되어야지 가격이 좀 안정이 되는 거다. 근데 국내 익스클루시브다 그러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 발매된 날 670불 600선을 유지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한 50불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러다가 두 달이 지나면 500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 달이 지난 다음에는 470불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바로 살 수 있는 가격은 9.5 사이즈 488불이면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50만원 하던 거 오래 기다리면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뭐 너무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요. 저는 이게 떨어질 거라고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친 거죠. 발매했을 때 이거를 샀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 다크모카를 한번 볼까요? 다크모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컬러웨이가 인기가 많고 불호가 많이 없는 제품이라서 발매가 10월 31일인데 여기서부터 완만하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오히려 좀 오름세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이 제품 소개해 드리면서 리셀 언제 해야 하는가, 언제 구매해야 하는가를 제가 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셀로 구매하실 거 이왕에 하신다면 너무 발매하자마자 사시지 말고 2주에서 3주, 길게는 한 달까지는 좀 관망하셔라. 그런 다음에 가격이 좀 떨어졌다. 근데 그 떨어진 가격이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구매하시고, 안 떨어진다, 이거 떨어질 생각이 없다, 계속 오른다 했을 경우에는 과감히 패스하시는 그런 자세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사고 싶은데 당첨이 안 돼서 살 수 없는 신발은 가격이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한 달만 기다려봐라. 그 안에 떨어지면 사세요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